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나는 5월부터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엄마 놀이를 시작했다. 명절 전날 나는 집에서 음식 준비를 마치고 딸들에게 청소를 부탁한 뒤 아이들을 만나러 나섰다. 작년에는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어 각자 집으로 싸보냈는데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다. 올해는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옷을 사고 싶다고 했다. 아침 11시에 만나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대형마트로 향했다. 옷을 고르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가격이 비싸다며 학용품을 고르겠다고 했다. 마음이 아팠다. 나 역시 내 딸에게 새 옷 한 벌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남이 주는 옷을 받아 입거나 구제품 가게를 찾는 형편이었다. 작은 월급으로 2년간 이 아이들의 엄마를 자처하며 함께해 왔지만 언제나 돈이 앞을 가로막았다. 처음에는 자비로 비용을 감당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정식 직원이 된 뒤로는 지정 후원금을 활용하게 됐지만 금액에 제한이 생겼다. 아이들은 옷가게 앞에서 발길을 떼지 못했다. 예전에 아빠와 함께 이곳에서 옷을 샀다는 아이의 말에 그럼 골라보라고 했다. 막내도 천천히 가격을 살펴보며 옷을 골랐다. 가게 주인은 아이들과 나를 번갈아 보더니 엄마냐고 물었다. 늘 함께 다니다 보니 주변에서는 의례 나를 아이들의 엄마로 알고 있었다. 각기 다른 가정에 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아래로 훑어보기도 하고 애국한다는 말을 건네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은 언제 아이가 또 생겼냐고 묻기도 했다. 엄마 놀이를 시작하게 된 건 2년 전이었다. 아이들이 서로 대화하는 걸 듣다가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데 엄마가 없다는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날부터 센터 휴일마다 한 달에 2~3차례씩 따로 만나 함께하는 시간을 이어왔다. 처음에는 말과 행동이 거칠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던 아이들이었다. 헤어진 엄마의 기억조차 없다고 하면서 아빠마저 떠날까봐 연락이 조금만 닿지 않아도 안절부절 못했다. 그런 아이들이 1년, 2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4명의 여자아이들은 이제 한 가족처럼 지낸다. 중학교 2학년 언니도 동생들이 생겼다는 마음에 잘 챙기고 돌본다. 매주 조금씩 용돈을 주었더니 동생들에게 뭔가 사주고 싶다며 적금 통장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앞으로 상급 학교 진학도 해야 하니 함께 돈을 모아보자고 했더니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까지 이 시간이 이어질지는 모른다. 다만 이 아이들이 훗날 지금의 추억을 떠올리며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바르게 자라주기를 바랄 뿐이다. 2번째 사연. 저는 시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에서 문해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해 교육이란 글을 전혀 모르거나 읽을 수는 있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전 과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제 전공과 직업이 그렇다 보니 텔레비전이나 신문은 물론 길을 걷다 마주치는 간판이나 광고 문구에도 자연스레 눈길이 갑니다. 저 표현은 참 잘 썼다 싶기도 하고 이 단어는 왜 잘못 쓰였는지 금세 가려내게 됩니다.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자들 사이를 오가며 노트를 슬쩍 훑어봐도 틀린 글자나 받침이 빠진 글자는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연세가 있어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확한 표기를 몰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리면 어르신들은 눈이 몇 개나 달렸냐며 신기해하십니다. 누구든 오래 해온 일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자연스레 능숙해지는 법인가 봅니다. 그런데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셨어도 어르신들의 생활 지혜는 정말 대단합니다.
까마중 줄기와 뿌리째 삶은 물에 발을 담그면 습진이나 무좀이 낫는다는 것도, 돼지고기 먹고 체했을 때 까마중 물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이분들께 배웠습니다. 채소밭에 살충제 대신 막걸리나 소주를 뿌리면 벌레 잡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몇 년째 함께하다 보니 이제는 어르신들의 성향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초등 과정만 제대로 배웠어도 사회에서 충분히 제 몫을 해냈을 만큼 총명한 분이 계신가 하면 공부보다는 간식거리에 더 관심을 두는 분도 계십니다. 또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읽기 쓰기를 악착같이 이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공통된 어려움은 상상력과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글쓰기를 유독 힘들어 하셔서 100일장이나 작품 공모 때마다 서로 미루느라 강사로서 애를 먹기도 합니다. 성격도 수준도 제각각이지만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한창 부모 곁에서 보살핌 받으며 공부해야 할 나이에 남의 집에 들어가 아이를 돌보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부모는 입 하나라도 덜겠다며 어린 딸을 시집 보냈고 어떤 집안인지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결혼이라는 걸 했습니다. 대가족 속에서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손이 트도록 방아를 찧고 물을 길어다 아침을 차렸습니다. 산에서 땔감을 해오고 밤이면 희미한 등잔불 아래 바느질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아이가 아파 사경을 헤매도 돈도 약도 없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급한 마음에 안 좋은 약을 먹인 뒤 죽을 끓이러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아이가 이미 숨을 거두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글자라도 알았더라면 눈 뜨고 자식을 잃는 일은 없었을 거라며 한 맺힌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밭일하는 사이 강가에 두었던 아이가 물에 빠진 줄도 모르고 있다가 시체로 떠올라서야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가난과 무지가 이분들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앗아갔고 상처만 남겨두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버티고 6.25 전쟁의 공포와 굶주림을 견뎌낸 이분들은 황폐해진 땅을 일구고 우리말과 글을 지켜낸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이 소중한 분들께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기 위해 문해교사로 일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갔는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임해왔는가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학습자 어르신들 대부분은 혼자 사십니다. 방부제를 라면 스프쯤으로 알고 음식에 넣어 드시는 분도 있고 판달력이 흐려져 수도관 위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배관이 녹아온 동네가 수돗물로 넘쳐난 소동을 일으킨 분도 혼자 지내십니다. 마을 외진 곳에 사는 어르신은 나이가 들수록 잠을 이루지 못해 진통제나 수면제에 의지하신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도 물 한 잔 건네줄 사람 하나 없는 밤이면 무심한 자식들이 서운하고 사람이 그리워 혼자 눈물을 흘리신다고 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 하루의 전부가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 깊은 소외와 외로움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살 부비며 함께 사는 사람 냄새 나는 일상이 그리운 노년의 마음은 비단 이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가는 이분들에게 문해교실은 이제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연. 저는 7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인생의 황혼길이라 할 수 있는 나이에 요즘 이메일에 푹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담은 안부 메일이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 친구들에게 글을 보내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답장이 올 때면 사랑하는 이의 편지를 기다리던 시절처럼 가슴이 설레고 기쁩니다. 이렇게 컴퓨터의 매력을 알게 되고 삶에 활력이 생긴 것은
모두 어르신 컴퓨터 교실 덕분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단조롭고 무료한 날들이 이어지던 초가을이었습니다. 딸이 집에만 있지 말고 평생 교육관에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며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신청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컴퓨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일주일에 2번 하루 2시간씩 공부하는데 수강료도 스쿨버스도 모두 무료입니다. 교육관 가는 날이면 점심을 간단히 먹고 책과 노트를 챙겨 버스에 오릅니다. 먼저 타고 온 짝꿍이 반갑게 맞아주고 도착할 때까지 둘이서 쫑알쫑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영락없는 학생이 된 기분입니다. 교육관에 도착하면 앞들에 활짝 핀 들국화가 환하게 맞이해줍니다. 마침 제 아이디가 들국화라 더욱 반갑게 느껴집니다. 교실에 들어서면 한 학기 먼저 다닌 선배들이 인사를 건네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젊고 유능한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친절하기 이를 데 없는 선생님이십니다. 금방 가르쳐 드려도 금세 잊어버리는 통에 답답하고 힘드실 법도 한데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묵묵히 반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멍하니 앉아있기 일수인 우리를 그 인내심으로 끝까지 이끌어 주시니 정말 고맙고 존경스럽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교실 회장님이 할아버지 다방에서 차를 배달해 주십니다. 둥글레차, 녹차, 메밀차를 입맛대로 주문하면 척척 가져다 주십니다. 할머니 다방도 따로 있는데 우리보다 10살은 젊어 보이는 마담들이 커피를 배달해 줍니다. 어느 다방에서 왔냐며 농담을 주고받다 보면 교실이 웃음바다가 됩니다. 싱그러운 바람이 불던 초가을에 시작한 공부가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단풍이 붉게 타오르는 계절을 지나 낙엽을 사각사각 밟으며 다니다 보니 어느새 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종강을 했지만 함께 공부했던 선배와 친구들과 메일로 안부를 주고받는 하루하루가 여전히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흘러 붙잡을 수 없는 과거가 되더라도 이 모든 인연과 기억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늙으면 추억을 그리며 산다고 하던데 저에게도 가슴 깊이 지워지지 않을 노년의 예쁜 추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저만의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외롭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쓸쓸한 노년이 없기를, 작은 기쁨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4번째 사연. 올해 설날 저희 식구는 처음으로 큰 댁에 가지 못했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빠짐없이 내려갔고 이번에도 당연히 그러려고 선물까지 미리 챙겨두고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며칠 전 형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씀을 꺼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냐고 여쭤보자 형님은 한참을 머뭇거리시다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큰 조카가 이번 설에 신랑감을 데려와 인사를 드릴 예정인데 저희 식구는 이번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에게는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형님은 새신랑 될 사람에게 그 아이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저희 가족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가족 구성원에서 조용히 지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저 역시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언젠가 이런 날이 오면 자연스럽게 빠져들이자고 남편과 미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으면 시댁 쪽 행사에는 남편만,
친정 쪽 행사에는 저만 참석하는 걸로 나름의 방식을 정해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그 전화를 받고 나니 각오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섭섭함과 서러움이 뒤엉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아이를 키우면서 크고 작은 서러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낯선 시선, 조심스러운 배려, 때로는 무심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만큼은 다를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숨기고 싶은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훨씬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를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 모임에도 늘 함께 데리고 다녔고 아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세상과 어울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저희 부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형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형님도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딸의 새 출발을 위해 어렵게 꺼낸 말씀이라는 걸 알기에 100번 이해합니다. 제가 형님의 입장이었다면 저 역시 내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했을 것입니다. 남편도 겉으로는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형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일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조카들의 결혼식, 상견례, 집안 행사들이 이어질 텐데 그때마다 저희 가족은 조용히 자리를 비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큰 조카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바람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